어제 경기도 평택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3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비슷한 사고가 자꾸만 되풀이가 되는지, 또 소방관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화재를 둘러싸고 원인을 조사 중인 상황인데 네. 여러 가지가 또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어떤 것들이 또 높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예, 당시 이제 화재가 발생한 이 건물 자체는 사실 물류 창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공사 중인, 신축 네. 중인 이런 과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의 화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공사 현장의 화재라고 하는 화재 원인들은 사실 대부분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한 최초 발화가 된 층으로 보는 1층에서 당시 작업은 바닥의 평탄 작업이라든지 뭐 미장 작업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공정에서는 사실 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 어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현재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들은 이 당시에 화장실에 수도관을 녹이기 위해서 뭐 고체 연료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증언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배전반에서 여러 가지 충전 기기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기기들을 동시에 이제 이 충전을 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화재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화재 감식이라든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들을 밝히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를 진화하는 데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 물류 창고라는 건물적인 특성이 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뭐 작년에 화재가 발생했던 쿠팡 물류센터 같은 네. 경우는 물류 창고로 사용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 안에 다량의 이제 물품들 이런 네. 것들이 있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졌는데요. 지금 화재가 발생한 이 현장은 공사 현장이라서 물류 창고이긴 하지만 사실은 물류가 그렇게 많았던 곳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냉동 창고였고 냉동 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적인 건물이나 창고보다 단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단열재를 시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럼 이러한 것들이 화재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강력하고 또 빠른 화재 연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빠른 화재 확산이라든지 피해 규모가 커지는 이런 양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신축 공사장이다 보니까 스프링클러 같은 안전장치들이 미비한 상황에서 또 화재에 조금 더 악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지금 현 법상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는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완공된 건물이라면 건축법, 소방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이 설비들 또 기능들이 작동을 했을 텐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공사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한마디로 자기 스스로 화재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사 현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취약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설비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게끔 하고 싶어도 사실 공사 현장이라는 게 계속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도 공간 상황들도 바뀌고 또 완공되면 픽스가 되는, 이제 고정이 되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 뭔가를 명확히 해라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화재들이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공사 현장의 임시 소화 설비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치를 하게끔 하는 부분들은 일부 있습니다만 이 임시로 설치하는 이 소방 설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대형화되는 화재에 적극적으로 이런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보면은 그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작업자 인부들이 뭐 떨어지는 추락 사고나 이런 뉴스들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화재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창고 이런 데서 좀 약간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일반적인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과 냉동 창고의 공사 현장에서의 화재 위험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공사 현장의 화재 중에 대형 인명 피해를 발생했던 것들은 대부분 냉동 창고인 이 공사 현장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가연성이 굉장히 높은 단열재의 사용들이 굉장히 과다하고 또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창고의 특성상 냉동 창고의 어떤 구조상 개구부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대피라든지 또 진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이 모두 다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냉동 창고 용도로 쓰는 이런 공사 현장 이런 데들은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가장 위험한 어떤 공간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도 소방관들의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또 이런 사고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아예 로봇이나 드론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조금 안전 조치를 강화할 방법 같은 거는 현실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 화재에 또 수색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네. 이 순직을 하시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왜 이런 기술들을 쓰지 않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사실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지금 현재 수색이라든지 또 잔불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밀하고도 또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뭐 로봇의 사용이나 드론의 사용들이 많이 일반화됐다고는 하지만 화재라고 하는 특수한 현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가혹도를 이겨내고 작동하고 또 사람보다 더 민첩하고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이 기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더 먼 미래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의 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우월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계속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 대체하기는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인 진보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면 당장 현실적으로 이런 해결 방안들이나 대책들을 조금 강화해서 안전 조치를 강화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좀 더 신중하게 현장에 접근했더라면 혹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안전한 조치들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 수색이라든지 후속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참사는 없지 않았을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게 너무 조심스럽게 안전을 확보하다 보면은 또 신속한 이런 이제 이 대응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게 굉장히 동전의 양면처럼 소방관들의 안전을 너무나 완벽하게 갖춘 후에 진압이라든지 구조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이나 또 일반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생기고 또 이런 부분들에 너무 빨리 진압을 하게 되면 소방관들이 위험해지는 이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균형 있게 양쪽의 이 요구들을 잘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뭐 지휘 역량을 좀 더 지금보다 고도화하고 강화한다든지 또 소방대원들의 생존 기술이나 또 소방대원들의 현장에서의 임무에 맞는 이런 선진화된 기법들을 또 체득하게 하는 것들, 또 여기에 더해서 일반 시민분들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판단, 지휘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전적으로 신뢰하셔서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왜 빨리 불을 안 끄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신다거나 또 이런 부분들이 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부분보다는 현장에서 그런 판단을 해서 진압이 이루어졌다면 또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또 이런 성숙한 시민에 대한 시민 문화라든지 이런 이해도를 넓힐 필요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결국에 성과가 돼서 이제는 소방관들이 어떤 장비나 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발전을 하고 돈이 많이 투입돼서 뭐 그렇게 되고 단순히 처우뿐만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굉장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부분은 약간 이제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소방관들의 장비라든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구, 개인 장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네네. 이번에도 현장에 들어갈 때 본인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보호 장구들은 충분히 이제 갖춰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 국가직화로 인해서 소방관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소방에 대한 제도적인 또 기술적인 발전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직까지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국가직화가 됐으니 다 됐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후에 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노력들이 조금 더뎌지는 것들은 아닌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국가직화 이후에도 뭐 인사권이라든지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소방이 독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주는데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을 계속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고 이후 당장의 미봉책에만 그칠 게 아니라 소방관들의 안전과 또 빠른 구조 그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